안녕하세요 여러분, 탐나는 소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DIY 영상으로 올린 단정한 가방의 패턴을 한번 그려볼게요. 단정한 가방은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내면을 만드는 가방인데요. 패턴 한 장에 몸판과 바닥이 붙어 있는 스타일이죠. 단정한 가방은 바닥이 정사각형인 육면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손잡이를 달면 종이 가방 같은 형태가 되죠. 이 가방의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바닥이 정사각형이고요. 그리고 높이를 그리고 측면을 그려줍니다. 네 면에 같은 크기의 도형이 펼쳐지겠죠. 몸판과 바닥을 붙여주기 위해서 바닥을 크로스로 나눠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몸판과 바닥이 이어지는 부분을 지워서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한 면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지요. 이렇게 같은 크기의 네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단정한 가방과 같은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코너를 굴려주면 됩니다. 몸판과 바닥이 이어지는 부분을 굴려서 패턴을 수정해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라인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가방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요. 코너만 살짝 깎듯이 굴려주어도 되고 완만하게 굴려서 만들어도 됩니다. 취향껏 다양하게 제도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광목이나 안 쓰는 원단으로 가봉을 한번 하면서 라인을 수정하면 좋아요. 가방의 크기는 만들고 싶은 바닥의 폭을 먼저 정해주고 바닥에 반지름 부분이 도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 다음 가방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을 해주고 가방의 너비는 바닥과 같은 길이가 되겠죠. 정사각형 가방이라서요. 이렇게 패턴을 제도를 해서 가방을 가봉을 해보고 손잡이의 형태를 앞뒤로 양쪽으로 달아 주어도 되고 단정한 가방처럼 고리 형태로 만들어 주어도 되겠고 조금 넓게 좌우로 원 핸들로 달아 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잡이의 형태에 따라서도 또 다른 가방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러한 제도법을 이용해서 정사각형뿐 아니라 직사각형 바닥의 가방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제도해 볼까요? 이렇게 직사각형 가방의 전개도를 그려볼게요. 앞, 뒤가 같고 양옆이 같은 크기의 전개도가 그려지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을 크로스로 나눠서 몸판과 이어줘 볼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코너 부분을 부드럽게 굴려서 패턴을 완성을 해주세요. 물론 각진 그대로 연결을 해도 가방이 만들어집니다. 제도 원리는 이해가 가시죠? 이 부분이 패턴의 중심이 되고요.
바닥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조각이 90도가 됩니다. 90도로 네 면이 만나야 360도의 평평한 바닥이 되겠죠. 그럼 이제 단정한 가방의 패턴을 실물 크기로 그려볼게요. 우선 먼저 종이에 테두리가 90도로 절단된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이 부분이 바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종이의 각 면이 겹치게 45도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힌 선이 가방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가방의 폭을 그려주세요. 저는 전체를 18cm 폭으로 만들 거라서 접은 반쪽이 9cm입니다. 쭉 세로선을 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닥에서 몸통 끝까지의 전체 길이를 정해주세요. 저는 35cm로 했어요. 다음은 바닥과 몸통이 만나는 각진 부분을 굴려주면 됩니다. 곡선을 그릴 때는 옷을 만들 때 주로 쓰는 S 모드자를 이용하면 좋아요. 시중에 다양한 S 모드자가 나와 있는데 추천을 드린다면 노란색의 얇은 자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가 얇아서 원단의 밀착력도 좋고 유연성도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자의 위아래를 옮겨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라인을 찾아서 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깎지 않고 살짝 굴리기만 해도 되고 조금 더 부드럽게 깎아 주어도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가방의 형태가 달라지죠. 다양한 시도를 해보세요. 제가 이 가방에서 하나 더 작업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이 도안으로 가봉을 해보았더니 입구가 아래보다 많이 벌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을 조금 오므려서 그려줬어요. 1.5cm 안으로 들어와서 라인을 다시 잡아줍니다. 이렇게 제도를 하고 나니 윗부분에 각이 생기는 거죠. DIY 영상에서 각이 있어서 시접을 벌려서 박아야 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제도에 의해서 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중심을 접어서 제도를 하니 편하죠. 그런 다음에 패턴의 중심과 식서 방향, 사이즈 등을 기록해 놓으시면 좋아요. 조금 큰 패턴을 하나 더 제도해 볼게요. 절단면이 90도인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각 면을 겹치게 45도로 접어줍니다. 이번에는 조금 크게 10cm로 그려볼게요. 한 면에서 2cm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8cm가 늘어나서 단정한 가방에 비해서 꽤 커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체 길이는 39cm. 제가 막 알아서 그리는 것 같은데 사실 제도를 해서 가봉을 해보고 사이즈를 찾은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막 딱 보면 아는 것처럼 제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도 코너를 굴려줄 건데요. 단정한 가방과 조금 다르게 굴려볼게요.
이렇게 자를 놓으면 단정한 가방과 비슷하죠. 이번에는 자를 더 깊이 집어넣어서 길게 그려볼게요. 어떤 스타일의 가방이 되는지 보고 싶네요. 라인은 곡선과 직선이 이어지더라도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가방은 단정한 가방처럼 옆에서 T단추로 여닫지 않을 거고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입구가 더 벌어져 보일 수 있겠어요. 과감하게 2.5cm 정도 깎아 볼게요. 곡선 같은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곡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를 이용해서 그리면 좋아요. 잘라내서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죠. 중심을 표시해주고 식서도 표시해주고 이 가방은 조금 큰 사이즈라서 안감을 한 장으로 넣지 않고 입구 쪽에 안단을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4.5cm 정도 높이로 안단을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손잡이는 2cm 폭의 양쪽 손잡이를 달아줄게요. 내 면이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해서 겉감의 어느 쪽에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달아줄까 합니다. 한쪽에서 10cm, 반대쪽에서 15cm 내려와서 사선 주머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요. 제법 두 패턴의 크기가 차이가 나지요. 바닥과 몸판이 연결되는 부분에 곡 차이도 있고 입구의 오므림 정도도 다르죠. 단정한 가방 패턴을 그리면서 제도된 이 패턴으로도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부분 소잉 디테일 챙겨서 봐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탐나는 소잉 하세요.